1만 원짜리 음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무려 2,500원에서 3,000원이 플랫폼과 부대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매출의 3할입니다. 이건 한 달치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100만 원을 팔아도 3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만원 한 장을 손님에게 받으면 그중 3장짜리 1,000원이 곧바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달앱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수료를 내렸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수수료를 내렸는데 사장님은 더 힘들어질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배달앱 수수료의 진짜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돈이 새는지 정확히 보이게 됩니다. 발표문 뒤에 숨은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원래 배달앱 중개 수수료는 매출과 상관없이 일괄이었습니다. 매출이 크든 작든 똑같이 9.8%를 뗐습니다. 영세한 가게일수록 부담이 컸습니다. 이게 왜 불리한지 예를 들어봅니다. 매출이 큰 가게는 9.8%를 떼도 규모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가게는 같은 9.8%가 생사를 가릅니다. 얇은 마진에서 그만큼 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가게가 큰 가게와 같은 비율을 내는 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배달앱들이 새로운 제도를 꺼냈습니다. 바로 차등 수수료제입니다. 차등 수수료제란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매기는 방식입니다. 매출이 적을수록 덜 뗀다는 취지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기츠 기준을 볼까요? 매출 상위 35% 업체는 7.8%를 뗍니다. 중위 구간, 그러니까 35에서 80% 사이는 6.8%입니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위 20%, 가장 영세한 가게는 단 2.0%입니다. 겉보기엔 파격적입니다. 숫자만 보면 부담이 확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사장님들도 처음엔 기대했습니다. 9.8%에서 2.0%라면 무려 4분의 1로 준 셈입니다. 누구라도 반가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장에 남는 돈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분명히 수수료는 내렸는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 하나만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건 중개 수수료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항목이 겹겹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휴대폰 요금과 같습니다. 기본 요금만 보면 싸 보이지만 데이터와 부가 서비스가 붙으면 청구서는 훌쩍 커집니다. 실질 부담을 계산해 봅니다. 중개 수수료에 배달비 매장 부담분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가 붙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떼가는 몫입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광고비가 붙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매출의 약 25에서 30%에 달합니다. 이게 진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숫자 하나만 보는 건 완전한 착시였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작동 원리를 쉬운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과 할인을 마구 뿌렸습니다.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무료 배달이라는 게 진짜 공짜일 리가 없습니다. 그 돈은 누군가 대야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죠. 풍선 효과의 작동을 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단계, 눈에 보이는 중개 수수료를 낮춰 생색을 냅니다. 2단계, 낮춘 만큼 플랫폼은 다른 데서 메워야 합니다. 그 대상이 광고비와 배달비였습니다. 3단계, 사장님은 손님을 잃지 않으려 광고를 켜고 무료 배달 경쟁을 따라갑니다. 결국 부담이 되돌아옵니다. 중개 수수료라는 한쪽을 눌러 낮췄더니 광고비와 배달비라는 다른 쪽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결국 전체 크기는 그대로거나 더 커졌습니다. 사장님이 내는 총액은 줄지 않은 겁니다. 가상의 사례로 봅시다. 치킨집을 하는 김 사장님이 있습니다. 김 사장님은 하위 20%라 수수료가 2.0%로 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면 상단 광고를 켜야 했습니다. 안 켜면 검색에서 밀려나니까요. 광고를 켜자 광고비가 확 늘었습니다. 게다가 무료 배달, 경쟁 탓에 배달비 매장 부담분도 늘었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이 실제로 뗀 돈은 매출의 3할 가까이 됐습니다. 수수료를 내렸다는데 부담은 그대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두 앱을 다 쓰는 가게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를 동시에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가게는 매출의 3할에서 4할이 그대로 플랫폼 몫이라고 성토합니다.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료비를 뺍니다.
임대료를 뺍니다. 인건비를 뺍니다. 그러고 나면 사장님에게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하루 종일 튀겨도 손에 쥐는 게 적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왜 배달앱을 끊지 못할까요? 힘들면 안 쓰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짜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은 사실상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입니다. 독과점이 왜 협상력을 없애는지 봅시다. 파는 곳이 하나뿐이면 사는 쪽은 부르는 값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그 앱에서 주문합니다. 앱을 끊는 순간 매출이 끊깁니다. 그러니 사장님은 그 앱을 안 쓸 수가 더 없습니다. 협상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갑을 관계입니다. 플랫폼이 요율을 정하면 사장님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입장도 봅시다. 소비자는 무료 배달을 받으니 이득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료 배달의 재원은 결국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서 나옵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담이 소비자에게 도는 경로도 단순합니다. 사장님이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을 음식값에 반영하게 됩니다. 음식값이 슬금슬금 오르거나 최소 주문 금액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결국 소비자도 손해를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장님도 소비자도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득을 보는 건 오직 소수의 플랫폼입니다. 이게 풍선 효과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쿠팡기츠와 배달의민족 등을 겨냥해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요율에 천장을 씌우겠다는 겁니다. 2026년 초부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배달앱 구조가 바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제 하나로 모든 게 풀리진 않습니다. 중개 수수료에 천장을 씌워도 광고비와 배달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풍선의 다른 쪽을 막지 않으면 또 다른 항목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 경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발표문의 숫자 하나에 속지 마십시오. 수수료를 내렸다는 말은 중개 수수료 하나일 뿐입니다. 둘째, 실질 부담을 다 더해보십시오. 중개 수수료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세, 광고비를 전부 합쳐야 진짜 숫자입니다. 셋째, 사장님이라면 광고비를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상당 광고가 정말 그만큼 벌어주는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넷째, 두 앱을 다 쓸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십시오. 매출과 부담을 저울에 올려봐야 합니다. 다섯째, 소비자라면 무료 배달이 진짜 공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돈은 어딘가에서 나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수수료를 내렸는데 왜 사장님은 더 힘들어졌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진짜 부담은 광고비와 배달비라는 다른 항목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숫자를 낮추는 건 쉽습니다. 진짜 구조를 바꾸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만 원을 팔아 2,500원에서 3,000원이 사라지는 이 구조. 발표문 한 줄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수수료를 내렸다는 말이 들릴 때 어느 쪽 풍선이 부풀었는지를 보십시오. 숫자는 눈속임을 하지만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눈으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